안녕하세요. 최주섭입니다. 지난달 7월 26일 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반가운 내용이 하나 들어있었지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신설되는 거 알고 계시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ISA 계좌에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과연 ISA 계좌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절세통장, 2016년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별 인기가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 세금 효과가 더 커지면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 효과는 만약에 ISA 통장을 통해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두 번째는 ISA 계좌 내에서 다른 상품을 운용해서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익의 200만 원을 기본 공제를 해주는데요. 농어민이나 서민의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금융투자 손익을 통산한다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실만큼을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위에서 말한 기본 공제를 추가로 공제하고, 그러고도 남는 초과 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9.9%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격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다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3년이고요. 만약에 중도에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위에 세금 혜택이 날아가기 때문에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하는 점, 그리고 납입한 돈은 1년에 2천만 원, 총 5년에 1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년도에 다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못 채운 부분을 내년도에 2월 적립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금년도 개정된 건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지만 지금부터 가입을 해서 이 한도를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펀드나 ETF, 또 리츠, 파생결합증권, 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에 투자가 가능한데, 특이한 사항은 금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에도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ISA의 유형은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탁형은 가입한 사람이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주로 은행에다가 이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임형은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형은 바로 위에 국내 상장 주식을 자기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만능 절세 통장이라는 단어를 앞에서 썼는데 어느 정도 절세 효과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세율 비교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금융투자 소득 5천만 원 넘는 경우에 22%, 이자 배당에 대해서 15.4% 내야 되고요. 그런데 ISA 계좌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9.9%를 내고, 그것도 손익통산을 해주고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점. 손익통산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텐데요. 두 가지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ISA 계좌 내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 원 이익을 받고, 또 주식 이외에 ELS 등에 투자를 해서 이자 배당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된 경우를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ISA 계좌라면 주식 투자한 거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빼고요. 이자 배당에 대해서 1,200만 원 소득에서 기본공제 200만 원을 빼고 여기에 9.9% 해서 99만 원의 소득세가 발생이 됐는데, 만약에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됐다면 공제가 없기 때문에 1,200만 원 전체에다가 곱하기 15.4%에서 185만 원의 세금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이 1,000만 원 나고 이자 배당 소득은 똑같이 1,200만 원인 경우에 ISA 계좌라면 1,000만 원 손해난 걸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제를 하고 또 200만 원 기본 공제하고 이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없고요. 일반 계좌인 경우에는 공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손익통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 1,2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5.4%, 그래서 185
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일반 계좌인 경우에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5천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만약에 5천만 원이 넘으면 22%의 금융투자소득세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 좀 아끼려다가 건물에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건보료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다만 건보료에서 소득을 계산할 때 이거를 금융상품 가입 기간별로 나누어서 산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지할 때 발생된 소득을 한 번에 산입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다만 이런 금융투자소득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돼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박탈될 수가 있죠. 이런 소득이 많은 경우에. 현재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되려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경우,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 원에서 9억 그 사이이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되지요. 내년 7월 달서부터는 이 요건이 2단계 개편안에 따라서 더욱 강화가 돼서 5억 4천만 원이 3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고요. 또 소득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ISA 관련 소득과 관련돼서 여기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 이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피부양자가 아니신 분들, 자격요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아까 ISA 등을 통해서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건보료가 인상이 되는데, 앞에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소득은 비과세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분류과세 소득 앞에서 계산한 거, 그게 1,000만 원이 늘어날 때마다 월 약 5만 원 정도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계산되지 않도록 ISA 계좌 가입하시고 3년마다 해지한 다음에 재가입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소득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 피부양자 자격요건 이거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왼쪽 신문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거래 계좌 수가 2021년 8월 현재 무려 5천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두세 개씩 가지고 계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단순 평균하면 국민 1인당 주식거래 1계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한 주식 또는 그 관련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세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개형 ISA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저도 최근에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매매 수수료가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지금 잔고를 여기다 넣어놓지 않더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투자 한도액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2023년도가 되면 최고액으로 이쪽으로 이체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중개형 ISA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